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27일차입니다. 우리가 그 확률의 이제 계산 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확률의 계산 파트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났어요. 확률의 이제 덧셈, 확률의 곱셈, 그리고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 확률, 또 도형외세 확률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서 27일차, 이제 28일차, 이제 29일차,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해드릴 건데 27일차 제목을 확률의 계산 기본 문제 1이라고 할게요. 확률의 이제 계산 기본 문제 1이라고 하겠고요. 확률의 계산 기본 문제 2, 기본 문제 3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확률의 계산 기본 문제 1이라고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본 문제 1, 2, 3이라고 해서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유형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스토리들은 좀 알고 들어가자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좀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문제들은 어떤 스토리로 가질까 생각해 보면 좋아요. 확률의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을 쓰는 경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확률의 곱셈을 쓰는 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그런 스토리를 기본적인 거 한 가지씩 해드릴까요? 그리고 근데 확률의 곱셈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을 좀 써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을 좀 써서 확률의 곱셈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할게요. 이런 스토리로 갈까요? 일단은 저한테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확률의 덧셈, 우리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Q라고 하죠.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B 더하기 Q 더하기 B 더하기 Q 마이너스 L 해가지고 L은 공통으로 일어나는 확률 이런 식으로 앞서 강의를 했었죠. 근데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공통인 경우가 없는 걸로 해볼까요? 주사위 할까요? 주사위.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고 칠게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고 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36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건 A를 또는 사건 B를 이름 지을 때 사건 A를 주사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또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사건 A를 두 눈의 합이 뭐라고 할까요? 3이 나오는 두 눈의 합이 3이 나온다. 이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사건 B를 두 눈의 합이 뭘로 할까요? 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떻게든 상관없죠. 여러분들 만드시는 건 여러분 자유죠. 여러분 사건 A 또는 사건 B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겠죠. 두 눈의 합이 3이면서 7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그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전체 경우의 수의 그 경우의 수. 그래서 36분의 별표 더하기 별표 프라임으로 구하는 유형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두 눈의 합이 3이 숫자를 작게 해줬어요. 이것도 솔직히 좀 작게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두 눈의 합이 3이 나온다고 하면
1, 2, 이제 2,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눈의 합이 7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이제 딱 감산이 되죠. 이제 6개인 거 그냥 보이실 것 같은데 1, 6, 2, 5 그래서 뭐 다 알아도 3, 4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1, 6, 2, 5, 3, 4, 4, 3, 5, 2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6개겠죠. 그러면 이제 36분에 이제 여기 앞에가 이제 2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지금 6개가 들어갈 거니까 이제 36분의 8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4, 2, 8, 4, 9, 36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 제가 A를 두 눈의 합이 이제 4가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두 눈의 합이 4가 나온다고 했으면 이 경우에서는 좀 바뀌겠죠. 1, 3, 2,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36분의 이제 8이 아닌 36분의 이제 9가 되지 않습니까? 36분의 이제 9가 돼버리면 이럴 때는 이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의전 확률의 덧셈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확률의 덧셈 법칙을 했으니까 확률의 곱셈 법칙을 확률의 곱셈을 할 건데 확률의 곱셈을 이용하는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는 확률의 곱셈을 이용하는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 확률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라는 명백한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 때는 확률의 덧셈을 사용하는 경우, 확률의 곱셈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 얘기 드렸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확률의 곱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표현을 쓸게요. 3할 또는 이제 3푼 3, 2까지는 안 나올 텐데 할푼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물론 이런 표현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좀 역사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표현 자체가 이제 지금은 써서 안 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약간 일본적인 영향을 받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왜냐면 지금 뭐 그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니까 이 3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0.3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수점 할이라는 게 소수점 첫째 자리예요. 할이 0.1이에요. 0.1. 3할은 0.4. 3푼은 이제 소수점이 이제 둘째 자리. 할은 이제 10분의 1. 푼은 이제 100분의 1입니다. 그럼 0.03 이렇게. 얘는 1000분의 1에서 0.003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푼하고 리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할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할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10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야구에서 많이 쓰죠. 야구에서 뭐냐 타자의 이제 타율이 3할 6푼이다 이렇게 가끔 쓰거든요. 3할 6푼이라는 건 이제 0.36이라는 얘기예요. 100번 나오면 36번 정도 안타를 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이라는 건 10분의 1이니까 3할하면 0.3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이제 0.3이란 0.3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3할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3할은 0.3이라 이거죠. 근데 이 타자가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두 안타를 칠 확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건이 이제 독립적으로 일어나니까 첫 번째 이제 안타를 칠 확률도 10분의 3, 두 번째 안타를 칠 확률도 10분의 3, 세 번째 안타를 칠 확률도 10분의 3이니까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은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에서 1000분의 이제 27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를 더 할까요? 하나를 더 하면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얘기할 건데 중학교 때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약간 조금 더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물어보시고요. 중학교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기초 작업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을 깊게 다루니까 중학교보다 중학교보다 많이 깊게 다루니까 그때 좀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격을 할게요. 사격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까요? A라는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올림픽 기간 올림픽 요즘도 하고 있고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사격을 하는데 명중할 확률을 A라는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명중할 확률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B라는 사람도 이제 사격을 하는데 명중할 확률을 제가 뭐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사격을 하는데 하나의 이제 관역을 맞추는 거, 하나의 이제 관역을 이제 둘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의 관역을 이제 둘 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하나의 관역을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B라는 사람도 하나의 관역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역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조준하고 있는 관역과 B라는 사람이 조준하고 있는 관역은 똑같은 관역이에요. 어떤 이제 관역이 있다고 치면 A도 야기를 써보려고 하고 있고 B도 야기를 써보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라는 사람 사격하는데 명중할 확률은 이제 글을 예쁘게 좀 적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예쁘게 적어주십시오. 명중할 확률 3분의 1, B라는 사람 사격하는데 명중할 확률 4분의 1인데 6건의 확률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1 마이너스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이제 맞히지 못할 확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맞히지 못할 확률 이런 구조로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맞히지 못할 확률이라고 했다는 건 여기 이제 6건의 확률을 알겠죠? 적어도 한 사람이 이제 맞출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출제자가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은 A만 맞춰도 되고요. B는 못 맞춰도 되고 B는 맞춰도 되고요. A는 못 맞춰도 되고 A, B 둘 다 맞춰도 되고 해서 야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 그러면 1 마이너스 두 사람이 모두 맞히지 못할 확률에서 구하자 이거죠. 야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모두 맞히지 못할 확률은 얘가 명중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명중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죠. 야이는 이제 명중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죠. 1 마이너스 두 사람이 모두 못 맞출 확률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자 이거죠. 야이는 이제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약분해버려도 되지만 약분해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3, 4 없어져 버리고요. 약분하면 2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런 구조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보다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을 물어보면 두 사람이 모두 맞히지 못할 확률을 빼라. 이런 스토리다 이거죠.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스토리들은 많이 비슷하지만 대부분 책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나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만약 습관성이 있어서 교재의 문제를 매일 강의하다 보니까 같은 것도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하니까 숫자는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강의 끝나보세요. 많으셨습니다.